인생 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애지중지 다 키워놓고 이제야말로 내 인생 좀 살아보나 했죠. 남편 퇴직금으로 작은 텃밭이나 일구면서 따스한 햇살이 빛나는 창가에 앉아 돋보기 쓰고 책도 보고요. 참 소박하죠?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만이 제 앞에 놓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꼭 오늘 같은 오후였어요.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제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의 삶을 바꿔놓은 전화도 그런 평범한 오후에 걸려오지 않으셨나요? 엄마, 나 복직해야 하는데 서준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할미가 제 손주 예쁘다는데 마다하겠어요. 2살배기 외손자 서준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솜털 보송한 뺨에 입을 맞추면 달콤한 분내가 났고 서툰 걸음마로 제게 와락 안길 때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하루는 곧 서준이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서준이 이유식 만들고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낮잠 재우려고 2시간을 업고 집안을 뱅뱅 돌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군요. 친구가 영수나 점심이나 먹자 하고 전화와도 어떻게 내가 애를 봐서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좋아하던 저녁 드라마 주인공 얼굴 본 지도 까마득했죠. 그저 서준이가 웃으면 좋았고 딸이 퇴근하고 와서 엄마 고마워 한마디 해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품에 안은 손주는 천사 같았지만 그 천사의 무게만큼 제 어깨는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시작한 일인데 어째서 제 가슴은 조금씩 텅 비어 갔을까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군요.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밤에는 허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파스 냄새가 온몸에 벨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엄마, 오늘 애한테 과자 먹였어? 이 썩는다고 했잖아. TV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 애 바보 된다니까. 하루 종일 손주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제 노고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힘든 딸의 마음을 알기에 그저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 부부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여보, 그래도 장모님이 봐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사람 쓰면 돈이 얼만데? 마음도 편하고 돈 그리고 마음이 편하다. 아, 나는 그냥 돈 안 드는 보모였구나. 딸의 인생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헌신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세상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요. 선생님은 혹시 그런 순간 없으셨나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서준이를 봐도 예전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멍하니 허공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정신을 다른 데 팔다가 그만 아끼던 찻잔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였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을 보던 제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넘어져서 이마가 시퍼렇게 멍든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퇴근한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아이의 이마를 보더니 제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나 정신 못 차린다. 내가 니들 뒤치다 꺼리하려고 이 나이까지 손주 종살이 하려고 산 줄 알아. 제 입에서 나온 울부짖음은 딸이 아닌 평생을 참고 살아온 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딸의 놀란 얼굴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끝도 없이 물었습니다. 박영순, 넌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니?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저는 그렇게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둠에도 끝이 있긴 한 걸까요? 며칠을 방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바람이나 쐴까 하고 무작정 집을 나섰죠.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동네 사진 강좌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최 선생님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커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분 앞에서 봇물 터지듯 제 속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들어주던 그분이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엔 특별할 것 없는 동네 풍경, 길가의 들꽃, 담벼락 위에서 낮잠 자는 고양이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참 예쁘네요. 제가 무심코 말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공을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진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잘것없는 들꽃도 주인공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꽃이 되지요. 그런데 영순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영순 씨 인생의 주인공은 지금 누군가요?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남편이었고 자식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손주였습니다.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것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제게 필요했던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24시간 중 딱 30분 온전히 저를 돌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지금 단 10분이라도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오후 4시부터 30분은 엄마 시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엄마 혼자 있을 거니까 내가 일찍 오든 사람을 쓰든 해라.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딸도 그 짧은 휴식 후에 제가 얼마나 활기차게 서준이를 돌보는지를 보게 되면서부터는 제 시간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30분 동안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 보도블록 틈새를 뚫고 피어난 민들레, 해질녘 아파트 창문에 비친 붉은 노을. 그 사진들을 제 이름으로 된 SNS에 하나씩 올렸어요.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사진작가 다 됐네 하고 댓글을 달아줄 때면 소녀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니 이상하게도 서준이를 돌보는 시간이 더 이상 고역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들꽃을 찍는 제 모습을 손주가 신기하게 바라보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내 손주도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껏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이제 저는 서준이 할머니로만 살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사진 강좌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차도 마시는 박영순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손주는 제게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손주는 내 운명이 아니라 박영순이라는 내 인생의 멋진 무대에 오른 가장 사랑스러운 모델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남몰래 가슴 아리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딱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는 시간이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다시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이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영상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보다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